자, 11강 효율적 시장 및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키 핵심 강좌입니다. 자, 완전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먼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동질의 상품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진입 퇴거가 자유로워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여기서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도 안 돼 있는데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런 얘기죠. 어쨌거나 여기서는 다른 완전 경쟁의 요건을 어느 정도 갖췄는데, 정보와 관련돼서만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와 관련돼서 보통 이제 어떤 정보가 시장 가치에 즉시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어떤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성 효율적, 중강성, 강성 효율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시장은 다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과거라든가 현재 공표되는 정보 있죠?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TV에 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은 시장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정상 이상의 초과인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어떤 지역이 신도시로 들어간다는 정보를 나만 살짝 가르쳐줬다. 그러면 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찾아보긴 좀 힘듭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있을 수는 있지만 찾아보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과거의 정보만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더더욱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서는 현재의 정보라든가 미래의 정보가 있다면 뭘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두 개의 시장은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있지도 않는 시장을 왜 설명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시장하고 비교해 보려고 추상적으로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당연히 정보와 관련돼서 무슨 시장이라고요?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정도를 물어볼 수 있고, 요 정도 이상 나아가서 어쨌거나 이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죠. 삼촌한테 술이라도 한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일반적인 시장은 삼촌한테 100원어치 술을 사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어가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일반적 아닙니까? 네, 이런 형태. 근데 만약에 500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다 쳐볼게요. 500원. 근데 이제 정보시장이 몰래 조카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정보시장마저도 공개적이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500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는 500원 정도는 받고 팔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초과인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정보와 관련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자원이 아주 누구한테 몰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해서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시장은 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누구라도 초과인을 못 얻는 거죠? 빵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보를 내가 구입하려고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정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라고요? 같으니까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 맞습니다. 근데 불완전 경쟁이라도 뭐는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게 정보 비용이 적게 소요되든 많이 소요되든 어쨌거나 이제 그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시장일 경우는 투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시장이니까요? 이러한 시장이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거분리다. 주거분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현상, 이걸 뭐라 한다고요? 주거 분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요때 자, 이 왜 주거 분리가 나타나냐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조금이라도 고장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면 언론을 고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주변 때문에 주변 지역이 워낙 집가격이 좋으니까 개량 비용보다 개량후 가치가 커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과 과정은 아무리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라도 시간이 꽤 지나면 전체적으로 낡고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 이사 가면서 한 단계 낮은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걸요 하향 여과라는 겁니다.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저소득층들이 이어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무리 저소득층 주택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꽤 지나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가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깨끗한 주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들어간다고요? 저급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누가요?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요거를 상향 여과라는 겁니다. 상향 여과. 자, 그럼 상향 여과 과정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하냐면 일단은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주거분리 현상이라 하는데, 자, 이때 이런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들, 얘네들은 얘들보다는 좀 싸게 거래됩니다. 얘들보다는. 그다음 거꾸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있죠? 요거는 얘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비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과 과정 이런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데부터 일단은 시간이 꽤 지난다고 쳐볼게요. 시간이 꽤 경과하게 되면 언젠가부터는 자, 이 개량 비용이 개량 후의 가치 증가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실 같은 거 너무 오래되고 해서 그거를 뭐 개조 같은 거 하렸더니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간다는 얘기죠. 가치 증가분보다. 그러면 개량하려고요,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럼 급격히 가치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호시탐탐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가격이 싸졌으니까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해줍니다. 그러면 요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의 사람들한테 소득을 여러 가지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펴보세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주택을 살려고요, 안 살려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슬슬 이 지역은 뭐가 생긴다고요? 공가가 생길 겁니다. 빈집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부터는 여기서 개량 비용은 재건축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한다면 동네가 그냥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재건축 하더라도 재건축의 가치 증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하려고요,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니까 뭐가 시작된다고요? 상향 여과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순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다른 것들은 경기 변동 쪽에서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강의 위주로 해서 핵심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내용을 한번 들어본 다음 훨씬 나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